최소 이것만 지키면 깔끔하게, 이쁘게, 가독성 있게 자막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탑5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를 해볼 거예요. 바로 자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막을 예쁘게 쓸 수 있을까? 자막 기본 노하우 편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자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화면의 색감이나 분위기, 레이아웃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막의 디자인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자막이라는 건 예쁘게 디자인하기 그 이전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 전달이 잘 돼야 되고 가독성 있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초보들이 놓칠 수 있는 자막 디자인의 기본 중에 킹 기본으로 최소 이것만 지키면 깔끔하게, 이쁘게, 가독성 있게 자막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탑5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간과 행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어떤 글꼴에 어떤 색깔로 자막을 쓸지만 결정하고 그 이상의 것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간을 신경 쓰지 않으면 글자가 어딘가 모르게 되게 촌스러워 보여요. 그러므로 예쁘고 깔끔하고 모던한 자막을 쓰고 싶으면 고딕체, 명조체, 필기체 상관없이 자간 조절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폰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폰트는 마이너스 30 혹은 마이너스 50 혹은 명조체 같은 거는 마이너스 100까지도 붙여서 쓰기도 해요. 자간 조절할 때 주의할 점은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간을 붙여버리게 되면 오히려 글자가 따닥따닥 붙어버리기 때문에 가독성을 되게 해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게 돼도 행간 조절은 필수예요. 행간을 얼마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자막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호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넓은 행간의 문장은 쓸데없는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 화면에 보이는 자막에 2개에서 3개 이상의 색을 쓰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색을 가진 자막은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되게 피로하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영상은 사진이랑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장면이 막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색을 이용해서 자막을 강조할 때에는 적당량의 개수로 포인트를 주고 정돈을 해줘야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 안에 가독성을 높이고 내용 전달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테두리를 사용할 때 테두리에도 한 가지 색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막에 색을 넣기가 되게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디자인 초보라면 자막의 테두리는 웬만하면 흰색이나 검정색 2가지 중에 하나로 가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막에 색을 넣어도 무채색의 테두리가 차분히 눌러주기 때문에 이 자막이 화면에서 너무 튀는 거를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자막에 대체 어떤 색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원색은 피해주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자극적인 원색은 원체 튀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 촌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원색들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화면에 조화롭게 들어간다기보다는 확 튀는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색은 정말 가급적이면 너무 영상이 지저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막이 확 튀어야 될 때, 그럴 때만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 어우러지게 그리고 조화롭게 자막에 색을 넣고 싶다면 원색보다는 파스텔 계열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심지어 검정색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강하고 너무 진한 검정색은 오히려 붕 뜨기 때문에 화면에서 이질감이 확 날 수 있어요. 검정색을 쓸 때에는 진한 회색을 쓴다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파스텔 계열에서 자막을 쓰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파스텔 계열의 자막을 써야 조화롭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파스텔 계열의 색을 쓸 때에는 최대한 비슷한 명도의 색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비슷한 명도의 색으로 고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글자 색을 바꾸기 위해서 필을 클릭할 때 컬러 피커가 뜨시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고른다 쳤을 때 요 정도 선에 요 빨간색을 고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 동그라미는 그대로 냅두시고 오른쪽에 무지개 만 바꿔가지고 색을 변경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명도 값은 대체적으로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랑 요 보라색이랑 어느 색이 튀지 않고 웬만하게 맞춰져서 이 텍스트에 여러 글자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란색을 했는데 노란색은 여기가 너무 좀 어두운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살짝 이렇게 치우셔도 좋습니다. 내가 설정한 동그라미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색을 바꿔주시면 한 자막에 여러 개의 색을 넣을 때 튀지 않고 통일된 파스텔 계열의 자막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빨간색을 이렇게 작성하고 이거 복사해서 얘는 여기에다가 보라색을 넣고 싶다면 띠만 움직여서 보라색 넣어주셔도 좋고, 내가 만약에 얘를 좀 더 어둡게 하고 싶으면 좀 더 내리셔도 되고, 얘만 좀 밝았으면 싶으면 좀 올리셔도 되고,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이 부분을 왔다리 갔다리 조절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심플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자막의 색보다는 굵기의 차이를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토산스라던가 에스코어 드림캐치 같은 것들이 상업용으로 지원하는 무료 폰트 중에서 다양한 굵기를 제공하는 폰트들이에요. 굵기 단계만 잘 조절해도 깔끔하고 모던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막을 넣고 싶거나 혹은 비교적 가볍게 흘러가도 되는 글자라면 라이트한 두께를 사용하시고, 제목 같은 타이틀 글자라던가 혹은 중요한 포인트 자막들은 볼드한 채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 초보라면 한 가지 색을 포인트로 잡고 작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다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색을 껑충 띄어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연한 빨강에서 진한 빨강으로 같은 색 계열 안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색만 포인트로 잡고 그라데이션을 주어도 충분히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에 나는 근데 한 가지 색으로만 그라데이션을 주는 게 너무 심심하다 라고 하시면 비슷한 색끼리 묶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라색 그라데이션을 줄 때 비슷한 색 계열인 파란색이랑 그라데이션을 한번 줘보세요. 노란색 그라데이션을 줄 때는 비슷한 계열인 주황색과 한번 그라데이션을 줘보시고요. 단 두 가지 색 이상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줄 때는 이 색 단계를 너무 건너뛰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어도비에서 색을 지정할 때 많이 보시는 컬러 피커 창 있죠? 그거 보시면서 비슷한 색끼리 묶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막은 영상 분위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자막 디자인이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막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꼭 지켜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자막 디자인을 하는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편집하고 있는 영상의 분위기에 맞게 조화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세요. 본인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막 디자인이 지금보다는 조금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와볼게요. 안녕!